네, 온수대통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과 함께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할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강용균 매니저와 함께 그대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다시 또 서서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이 또 트렌드 세터라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네, 시장의 좀 트렌드, 시장의 네. 유행,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가 좋았든지, 다음 주에는 뭐가 좋을든지 그런 시장의 유행을 따라서 네. 종목을 좀 빠르게 교체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네, 그래서 트렌드에 맞춰서 포트 구성을 하면서 수익을 낸다. 그렇게 해서 트렌드 세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트렌디한 종목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자분께서는 올해 7월이면은 이제 2년이 되는 줄임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보내주셨거든요. 포트 한번 열어볼까요? 네. 어떤 종목이 있을지. 5가지 종목인데 네. 비중이 들쭉날쭉이네요. 일단 네. 뭐 2차 전지도 보이고 반도체, 2차 전지. 네. 주로 2차 전지랑 반도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총체적으로 본다면 어떤 평가를 해주실지 한 줄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총체적 난국인데, 그래요? 근데 네.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지금 과거의 포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트렌드 세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트렌드는 아니다. 지금 트렌드는 아니다. 과거의 트렌드다. 지금 보시면 비중이 삼성 했을 때 24, 에코프림이 29. 그럼 이게 50%가 다 들어간 상황이고. 2차 전지 위주로. 네, 2차 전지 위주로 들어가 있죠. 코스모 화학까지 치면은 거의 한 60% 가까운. 네네. 그렇죠? 예. 그렇게 포트가 차였고 반도체는 이제 곧 금방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약간 더 뒤세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린이시다 보니까 네네. 2년 전에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2차 전지가 되게 핫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뭐랄까 환상,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에 꽂혀서 그것만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보고 계신 건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정리하기보다는 반도체는 우선 있으니까 네. 좋은 거는 놔두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자. 그래서 온고지신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고지신, 네. 사자성어까지. 네. 좋습니다. 온고지신 포트. 그러면은 저희가 의견 받아봤거든요. 매도할지 보유할지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의 의견은? 네, 열어주시죠. 반등 시 매도, 추가 매수 비중 확대. 네. 그럼 재고서 종목으로는 리가켄 바이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2차 전지주는 네. 2027년까지 장투해도 괜찮다라고 네. 말씀을 하긴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안 그거는- 돼요. 안 돼요? 네. 2027년인데? 예, 2027년이 좋아질 거 맞아요. 네. 근데 그럼 2026년에 가셔야 돼요. 기회비용을 네, 잃지 마라.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지금 4년도 올해도 6개월 남았고 예. 내년도 12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한 8개월 남았거든요. 네. 7개월, 12개월. 20개월 동안 계속 그 아픔을 가지고 올라오면 기대를 갖다가 떨어지면 아유 올라오면 기대를 갖다가 맞아요. 이거를 2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트렌드에 맞게 네. 올해 트렌드는 저는 바이오, AI, 로봇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로. 네, 그래서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를 좀 보시면 좋겠다고 네네.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한미 반도체는 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구간이 네. 되게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한 종목씩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 SDI는 반등 시 매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가가 40만 원대거든요. 네. 반등이 좀 나올까요? 지금 테슬라에 대한 그 전기차 판매 그거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계속 테슬라는 계속 악재만 나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기차가 테슬라가 다가 아니거든요. 물론 효시는 테슬라가 했지만 지금은 전기차의 비중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전기차의 비중은 커지고 있어요. 다만 테슬라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테슬라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테슬라의 악재만 있으면 전기차가 모두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드나 GM 같은 경우 그리고 뭐 BYD라든지 전부 다 해갖고 전기차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한다면 이제 이런 패러다임의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배터리 부분도 전기차 부분도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의 영향과 테슬라의 악재가 겹쳐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금리는 어쨌든 간에 올해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하는 시점에서 성장주, 빅테크
이런 테크 IT 쪽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면 지금까지 테슬라의 악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악재도 언젠가 끝날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언젠가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조금만 견디신다면 반등이 나올 거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오질 않을까? 한 44만 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10%. 그 정도의 반등은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44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정도 부분에서 그냥 눈 딱 감고 정리하시고 비중도 크니까. 네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올라올 때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트렌디함이 좋다. 올해는 바이오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바이오가 트렌디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삼성 SDI보다 리가켄 바이오가 더 매력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국내에서 ADC 쪽으로도 탑이고 탑티어 회사이고 전 세계 글로벌 쪽에서도 거의 탑티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또 학회가 그죠, 학회가 예. 있죠. 내분비 학회도 있고 종양 학회도 있고 거기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리가켄 바이오가 악재가 없는데 그 알테오젠에 대한 악재 그때 그 대주주 부인이 네네. 그 블록딜을 하면서 그 악재가 바이오에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한 시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 충분히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5월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스코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을 아스코에서 이제 발표할 때 그때 아마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그런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수주 잔량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에 대비해서 너무 밸류가 가치가 싸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까지 보신다고 하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 쪽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를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BM 매수하자마자 밀리고 있어가지고 네. 이 종목도 좀 반등 가능할까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에코프로 BM은 이제 네. 그 코스피 이전 상장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네네.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면 코스닥에서 되게 강했던 회사들 그런 기업들이 코스피로 넘어갈 때 기대감으로 쫙 올라갔다가 넘어가고 나서 다 조정을 받았거든요. 물론 SK 하이닉스도 그랬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좀 조정을 먼저 받은 게 없잖아 있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반등 시에 에코프로 BM이 비중이 좀 높게 있으니까 이것도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전기차도 테슬라가 전부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다시 얘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에코프로 BM도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반등이 다고 하더라도 더 추가적인 수익을 보기보다는 정리하셔갖고 현금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현금화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을 좀 흘러가는 거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종목을 그때 가서 트렌디한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보여지고 네. 최근에 트렌드 보면 바이오도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PB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운주가 HMM 같은 경우도 저는 다음 주부터 해갖고 바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에 대한 이란에서 핵 공격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핵 전쟁은 함부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란이 갖고 있는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해운주, 그다음에 조선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서 그런 쪽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남은 종목들을 한 번에 한번 들어볼게요. 한미반도체는 비중 확대 말씀하셨는데 네. 어디서 확대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연 보내주실 때 네. 네오세븐과 코스모화학은 지금 손절해야 되니 여쭤보셨거든요. 네, 예. 근데 추가 매수라고 하셨으니까 네. 좀 홀딩 관점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전략 드려볼까요?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 좋습니다. 14만 원에서 조금 더 내려온 13만 네네. 원에서 12만 원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좋은데 네. 한미반도체를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미반도체의 상승은 SK 하이닉스와 HBM 그리고 AI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여지고 근데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HBM 쪽에서는 거의 탑티어 기술력 갖고 있는데 그거를 삼성에서는 아직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삼성이 HBM에서 뒤늦은 후발주자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보다는. 네. 그렇다고 한다면 HBM에서 이제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투자하고 더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한미반도체 장비를 쓰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선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이 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비중이 되게 적으세요. 지금 5% 비중이니까 한 5% 비중을 더 채우셔서 추가 매수하시고 흘러가는 플로우 보면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다음에 다시 종목 상담하시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럼 네오셈이랑 코스모화학은 추가 매수도 한다고 예,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네네. 코스모 화학은 아까 전에도 그 2차 전지가 좀 좋진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보시면 2차 전지가 너무 많잖아요. 네. 비중이 되게 컸었습니다, 두 개가. 근데 코스모 화학 비중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 비중이 2%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 있으면 좀 많이 내려왔고 네.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좀 더 투자하셔갖고 한 8% 정도 더 투자하셔가지고 10%를 채우셔갖고 가져가시면 평단가는 확 낮아질 거로 좀 네. 보여지고 코스모 화학이 2차 전지 폐배터리 다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도 안 좋은 것도 맞는데 코스모 화학이 신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을 이제 발표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고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슈가 되면서 확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오셈도 이제 반도체 조정이 나올 때 추가 매수 하신다면 역시 비중이 적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더 추가 매수 하셔갖고 한 비중을 15% 정도까지 채우신 다음에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매니저님의 종목들 리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코츠 테크놀로지가 지금 1차 목표가 달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30% 넘네요. 맞습니다. 와우. 바닥에서 이제 우하향에서 조정을 받았던 게 예. 조정을 잘 받고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대량걸 터지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잘 올라왔고 전고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팔자,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일정적인 부분이 저는 이제 주가가 가기 위해서 모멘텀과 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실적이 중요한데 실적은 당연히 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일정과 이제 모멘텀이 중요한데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갖고 폴란드 차관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방산의 소부장 쪽에서 4천억 정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고점 29,000원 넘어가면 팔고 다시 이 우상향하는 사이클에서 하단 부분에 내려오면 매수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마침 딱 22선 닿게 하단 부분을 어저께 찍고 오늘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매수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다시 29,000원 넘어오게 되면 다시 매도하셔갖고 차익 실현 챙기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매수 매도를 잘 하셔갖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이 구간이 절대 작은 구간이 아니거든요. 10에서 15%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이용해서 트레이드 하시면서 가져가시다가 29,000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슈팅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